네, 이번에는요, 다양성 관점에서 본 새로운 시장의 발견이란 주제로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커넥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다양성 관점에서 본 새로운 시장의 발견이라는 주제인데요. 헤이조이스의 이나리 대표님과 또 HGI의 남보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시장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을 이끌어갈 모더레이터 남보현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 세션을 스피커이신 이나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나리 대표님께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범주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여성을 키워드로 해서 기존에 존재했지만 발견되어 있지 않았던 시장을 발견해서 창출하고 리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이제 디캠프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창업자들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보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 세션을 가장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이나리 대표님 스피커분의 자기소개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현님께서 너무 다 소개를 해주셔서 길게 말씀드릴 여지가 많지가 않네요. 저는 여자들의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헤이조이스를 창업하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이나리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신사업과 투자 담당하는 임원으로 일을 했고요. 또 그전에는 디캠프라고 하는 창업생태계 플랫폼을 만들고 초대 센터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한 20년 정도 기자로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도 취재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30년째 일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 동네 어딘가에서 투자나 창업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계속 잡아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주제가 약간 생소하거나 조금 이해가 어렵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맥락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헤이조이스를 혹시 아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 10분? 그렇게 아직 완전히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10분이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이조이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의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창업한 지 한 3년 5개월 정도 됐고 2차례 투자도 받았고 열심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한 멤버 한 2만 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 자체 웨비나 시스템이 있어서 그 웨비나에서 한 1000개 정도 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멤버들과 같이 했고 이번 월말에도 아마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는 이틀짜리 컨퍼런스를 저희 자체 웨비나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창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투자 2차례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여자들이 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느냐, 여성과 커리어라는 키워드를 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다. 이거 그냥 뭐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한 100명 모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뭐 보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유니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 6개월짜리 스타트업으로서는 매우 모범적인 형태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헤이조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니네 한 3년 6개월 동안 제일 잘한 거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시장을 처음 특정해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파워풀한 존재인지를 증명한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창업하면서는 되게 많은 의심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여성과 커리어, 평생 일하고 싶은 여자들, 그 다음에 그런 여성들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 그 다음에
마케팅 베이스로서 굉장히 뭐 강력하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불과 한 3년, 4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뭐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 뭐 아니면은 자유연애, 뭐 신용카드 이런 많은 것들이 처음 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는 엄청난 급진적이고 되게 비주류이면서 뭐랄까 엄청 마이너리티였던 거죠. 그런데 마치 이런 류의 변화는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좀 길게 보면 엄청 명약관화한 변화이거든요.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인간들이 그냥 알고 있고 느끼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타는 것인데 그런 흐름의 맨 첫 번째 자리하는 어떤 변화는 대부분 마이너리티고 급진적이고 굉장히 위어드하다 그러죠. 뭔가 이상하고 주목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밟아도 밟아지지가 않고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죠. 그 목소리가. 예, 그런 것들이 뭐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키워드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다양성 관점에서 본 새로운 시장의 발견인데요. 이런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엄청 큰 시장에서 발견하는 거 뭐 가능하겠죠. 하지만 진짜 크고 우리가 미래에 엄청나게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성취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은 지금은 심지어 보이지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작아서 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크게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비주류라는 것, 그리고 그런 비주류의 눈으로 비주류의 시장을 발견을 해서 그런 다양성의 관점에서 뭔가 포인트를 잡아내는 일을 가장 잘하는 게 결국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야말로 다양성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일과 삶을 바라봐야 하고, 예, 그 안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예, 진정 단단하고 신념이 있는 그런 비저너리한 그런 어떤 형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처음에 이 주제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저한테 훅 꽂히는 키워드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HGI는 임팩트 투자사거든요. 임팩트 투자사라고 하면 재무적 가치만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이제 투자 쪽에서 보면 비주류였던 거죠. 저희도 이제는 이제 막 ESG 열풍이 불어오니까 임팩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숙해지고 있기는 하나,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돈은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럼 저희가 벌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미래에 닥쳐질 시급하게 다가올 코비드와 같은 그런 사회 환경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헤이조이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직장인 여성으로서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헤이조이스가 해결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회사에 저희는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기회가 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비주류가 주류화 된다는 것, 그리고 시장의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대표님 주신 주제에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헤이조이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대표님이 디캠프 시절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쭉 헤이조이스까지 이어오시면서 되게 많은 여성 창업가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여성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해결을 해왔던 사례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다양한 시장 또는 다양성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는 게 꼭 여성의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것은 뭐 어떤 섹터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일단 여성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으니 그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혹시 뭐 잘한다, 잭가가거 이런 서비스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보육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최근에 뭐 수백억 원 이상의 투자들을 전부 유치한 그런 회사들인데요. 되게 특이한 발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엄마가 일하러 가, 아빠도 일하러 갔는데 애는 누가 보지? 예, 다들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보육시설 부족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력 단절이 오고, 그리고 요즘은 남성분들도 맞벌이 정말 원하시는데 엄마 아빠 누군가가 아이를 집에서 봐야만,
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모두가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그런 사회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시스템인 거죠. 예,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잘한다나 째까가거 같은 회사들이고요. 예, 그 회사들은 그렇게 보육할 사람이 집으로 오기를 바라는 또는 아이들을 어떤 공공의 어떤 시설 속에서 다 맡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예, 선생님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제가 시장 규모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냥 몇 조 단위가 아니라 10조 단위로 시장의 사이즈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청소연구소 연현주 대표님하고 다른 컨퍼런스에서 토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청소연구소도 최근에 한 1,000억 원이 좀 넘는 밸류로 투자를 유치를 하셨습니다. 역시나 각 가정에 청소를 해주실 수 있는 매니저님들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신데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양쪽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비즈니스를 굉장히 뛰어난 테크 역량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어떤 시장을 실제로 만들어가고 다지는 그런 어떤 CX적인 역량을 결합을 해서 기가 막히게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으시죠. 이런 서비스들을 창업하신 분들이 전부 여성 대표님이신데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실제로 본인이 여성으로서 일을 하면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었고, 근데 막상 만들고 보니 여성분들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남성분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서비스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성이 창업을 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여성에게 굉장히 딱 달라붙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켓컬리도 김슬아님이 슬아님이 창업을 하셨는데 여타의 다른 유통회사랑은 조금 그 결이 다르죠. 브랜딩하는 관점이라든가 컬러가 다릅니다. 그리고 창업할 때부터 그 컬러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영역이라든가 AI 영역이라든가 B2B 영역에서도 창업을 하신 여성 대표님들이 되게 많고요. 헤이주이스에 사실 그런 여성 창업자분들이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지지난주에는 저희들끼리 우스개로 모임을 만들자 수우파 스타트업 우먼 파이터라고 웃기신가요? 안 웃기시는군요. 네, 하여튼 그런 걸 만들자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창업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성이 창업하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문제를 볼 수 있다? 오케이. 하지만 다른 그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고 다 볼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서 또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그런 면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베네핏도 분명히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대표님들이 이거를 시장 기회로 보시고 창업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양육자들은 되게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보았을 때 사실은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사실 자기 시간이 되게 부족하고 이제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나의 시간을 디자인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점점 뭔가 사회화 간섭화된 역할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도 관심도 파편화되고 다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표님 보셨던 기업 중에 관심에 대한 파편화, 그 라이프 스타일의 다각화 측면에서 좀 재미있었던 기업들이 더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투자자가 아니라 저도 그냥 한 명의 꼬꼬만 스타트업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보현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2022년 트렌드 이러면서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모든 책에 공히 똑같이 나오는 키워드 하나 있습니다. 파편화된 관심과 취향, 나노사회, 이런 얘기들이죠. 실제로 창업을 이 안에서 하신 분들이나 스타트업 다니고 있으신 분들 고객 서비스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모두에게 다 칭찬받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게 무지하게 힘들구나. 어떤 류의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 그걸 충족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말 나 이 서비스를 사랑해, 이 제품을 사랑해라고 외치는 정도의 고객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취향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을 아마 절감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헤이조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저희 컨퍼런스에 2,000명이 오시지, 이게 제일 불가사의인데 그 2,000명을 모시기 위해서 한 10분의 연사가 있다면 그 10분의 큐레이션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왜냐하면 그 큐레이션이 결국 취향의 끝판왕 왕이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세션이 바로 이 다양한 시장의 발견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취향이 파편화되어 있고 끼리끼리 만나고 싶어하고 김난로 교수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데 이명웅 노래를 듣는 사람은 절대 수우파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완전하게 다른 취향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큰 회사가 나올 수 있을까? 큰 시장을 가져가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창업자도 하고 투자자들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두신 투자자분들을 만나시면 오히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창업자보다는 우리 서비스 엄청 뾰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서비스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식 당뇨 때문에 식이요법을 하셔야지 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라는 스타트업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닥터 키친도 있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언뜻 보면 산수 나오죠. 대한민국에 당뇨 지금 그 증상이 있어서 식이요법 하셔야 되는 분들 몇 명이야? 그러면 그 시장 다 먹는다고 해도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창업해서 크게 성장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당뇨 시기를 하시는 분들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이분들은 아마 당뇨가 아니라 간질환이라든가 다른 질환 때문에 식이요법을 하셔야지 되는 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난이도 높고 뾰족한 시장에서 분명한 성과와 어떻게 고객을 잃는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저 스타트업은 저렇게 작은 시장 노리고 있어도 괜찮을까? 헤이조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시장을 노리고 있는 많은 그 회사들이 의외로 투자를 잘 받고요. 그런 회사들이 한 3년 후, 5년 후가 되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펫과 관련된 되게 많은 펫프렌즈도 있고 펫핏도 있고 여러 서비스가 있고 사실 중고 명품 거래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처럼 몇 천억짜리 밸류로 인정받을 거라고 2년 전에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친 듯이 성장하셔서 TV 광고 다 하시잖아요. 김혜수 씨가 광고 모델 하시고 그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뾰족한 시장, 굉장히 다양한데 되게 니치 마켓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영역에서 뭔가를 시작을 하셔서 완벽하게 증명해낸 그런 스타트업들이 진짜 각광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뾰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생각이 나는 건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MGRB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맹그로브라고 하는 지금은 청년 코리빙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 또는 나의 공간을 위해서 월세나 전세를 내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청년 타겟이 또는 시니어가 삶의 주거 공간을 가져가는 데서 뭘 더 중요시 여기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일까를 좀 더 뾰족하게 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좁고 낡은 그런 자취방에서 조금 더 충분한 돈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나의 공간도 있지만 함께 공간을 더 좋게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더 발현해 나가면서 꿈과 비전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청년 코리빙의 대규모로 이제 반영해서 가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아까 전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취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를 되게 좋아했고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쓰는 방법 중에 아니면 조금 쉬고 싶을 때 자신의 휴식을 가는 방법 중에 자신의 취향이 무엇이 있는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만화를 쭉 봤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메이저 같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덕의 영역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부의 아이들의 취미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게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 플랫폼으로 엮어내면서 네이버 웹툰 거래액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의 거래액이 8천억 이상, 그 카카오가 5천원 이상
이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향이라고 하는 부분, 사람들이 뭔가를 누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혹시 생각나시는 그런 또 사례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창업자라 저희 회사로 자꾸 이 생각이 돌아가는데, 헤이주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오프라인에 약간 돈을 좀 꽤 내야 되는 그런 멤버십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모임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많았었죠. 12명, 뭐 20명, 예, 이런 모임들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했었고요. 그때 이제 요즘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신 트레발이라든가, 예, 이런 또 취향 베이스의 서비스들이 나오고요. 꽤 여러 커뮤니티를 베이스로 한 비즈니스들이 막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둥. 예, 작년 2월에 코로나 19라고 하는 엄청난 그 충격이 몰아쳤고, 그래서 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었습니다. 헤이주이스 같은 경우에는 웬일로 한 몇 개월 전부터 앱을 저희가 만들고 있었고, 온라인 모임을 깨작깨작 하고 있다가 다행히도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은 100%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엄청 신경을 썼던 게 줌을 쓰지 말고 돈을 들여도 좋으니까 우리 개발자들이 우리 웨비나를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왜 우리 웨비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너무 좋은 뭐 구글 미트 있고 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웨비나를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웨비나를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그 안에서 컨퍼런스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교류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질문을, 내 문제를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발산되는 내용이라든가 똑같이 반응하거나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 계실 수밖에 없는 이 모양은 저희한테 엄청난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직접 웨비나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헤이주이스 컨퍼런스에서는 웨비나에서 거의 채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빠바바바바바박 이렇게 올라가고, 하트가 막 빠바바바바박 막 쏘여지고 막 이런데요.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취향 중심의 뭔가를 하려다가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이슈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향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 커뮤니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용어를 되게 많은 분들이 쓰셨고, 그걸로 사업하면 좋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요즘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얘기 되게 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키워드, 사실 그게 끼리끼리 모인다, 취향이라고 하는 거랑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키워드가 죽은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저는 오히려 어떻게 느끼냐 하면, 취향,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그냥 영역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다라는 생각까지 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헤이주이스만 해도 LG에서 찾아오시고 삼성에서 찾아오시고 여기저기서 막 찾아오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해야 돼서요. 저희가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해야 돼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리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이제는 고객을 서울에 사는 30세 여성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 안에 어떤 류의 동료의식과 색깔을 갖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개인들이 있고, 그 개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돌아왔습니다만,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쨌건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어떤 니즈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라는 것이었고, 그게 과거에는 단지 오프라인에 소수가 모이는 거야 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기술을 등에 업고 모든 만인의 어떤 자기 취향화, 나다운 삶, 나다운 일을 찾는 거, 나다운 취향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서포팅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되게 작은 비즈니스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는 수제로 뭐를 만든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책을 같이 읽는다. 또는 뭐 어떤 공부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아티클들을 좀 읽어보면 앤더슨 호로위츠 같은 데서 나오는 좋은 아티클 중에 소셜 플러스라는 키워드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가 소셜 플러스라고 하는 가치를 그 비즈니스 안에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셜 플러스가 커뮤니티 앤 취향, 그러니까 즉 테이스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것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특정 회사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제가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정말 당근마켓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영리하게 잘 펼쳐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셔서 결국 어떤 스타트업이든 진짜 큰 시장을 노린다면 정말 작은 영역의 뾰족한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본 그 다양성의 어떤 꼭지점에 있는 어떤 한 곳에서 되게 분명하게 커뮤니티성과 취향을 만족시키는 역량을 다 갖춰야지 되지 않을까. 예, 비즈니스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겉에서야 뭔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겠지만 거기에 참여하지만 오퍼레이션상으로 어마어마한 공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취향이라고 하는 것도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이 개개인 하나를 잡아야 되는 그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헤이조이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린 이런 것으로 취향을 더 파악해서 디벨롭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가입하시면서부터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역량 키워드 이런 거 막 고르십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하지 않으시는 것은 회사라고 해도 막 당연히 막 볼 수는 당연히 없고요. 하지만 그런 내가 원하는 키워드 같은 것들 일단 공개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또는 어떤 VOD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채팅방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셨는지 같은 것들의 데이터는 예, 개인 식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든 또는 식별을 하고 해도 되게 오케이 하신 상황에 있어서건 이제 저희한테 데이터로 축적이 되죠. 예,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 또는 이런 류의 연결망, 이런 관계망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희가 무슨 어떤 걸 하면 한 3개월쯤 지나서 그 키워드가 신문에 나오고 또 한 3개월쯤 지나면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진짜 큰 돈 벌기 전에 자꾸 작은 돈 벌고 끝내나야가 저희의 굉장히 큰 고민이고요. 아마도 그 이유는 헤이조이스에 모여 있으신 그 2만 명 정도 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이신 그 여성들이 엄청나게 그 취향과 트렌드에 민감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저희가 엄청 빨리 읽고 있는 이 민감한 어떤 트렌드 감각이랄까, 예, 이런 취향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속도 조절을 하고 다른 섹터와 잘 연결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30분이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 세션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 말을 빨리 해서 되게 말 빨리 한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나니까 엄청 빨리 했네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엄청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지만 저 사실 맨날 울고 있고요. 그 투자를 했던 때와 그 다음에 정말 월급 받고 일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이 가장 제 인생에서 힘든 날들입니다. 엄청 힘든 날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의와 고민 속에서 다시 돌아서고 또 잠 자기 위해서 자리에 누우면 저한테 확 와서 바뀌는 단 하나는 우리 시장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우리 고객은 내가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스타트업을 이미 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셔야지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아이템이 맞을까 안 맞을까, 내가 이걸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당연히 많이 크시고 고민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맨날 그렇습니다만 그 어떤 대단한 분께 멘토링을 받고 엄청 뛰어난 학자와 얘기를 해도 결국 나의 시장과 나의 고객, 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집착하고 있는 시장과 고객에 대해선 나 이상 없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저나 우리 팀은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른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스타트업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내가 집착할 수 있는 대상과 시장과 주제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일하는 여성, 커리어,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인데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을 더 강하게 가져보셔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남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는데 저희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처럼 이것이 조금 더 다른 시장, 그러니까 남의 불편함과 어려움까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장까지 확장되는 이런 문화가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더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